2020년 6월 21일 일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연립 다세대 빌라 빠졌다 3억 원 넘어도 전세대출 가능. 2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할 경우 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 정부가 추가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 신세계, 롯데, 신라 면세품 최대 60% 세일. 신세계에 이어 롯데와 신라도 재고, 면세품 판매에 나섭니다. 이번 판매는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의 내수 통관 판매를 한시 허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롯데면세점은 21일 200억 원 규모의 재고 면세품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자체 여행상품 중개 플랫폼인 신라트립을 통해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재고 면세품을 판매합니다. 3. 한남 3구역 집합금지 명령 불구 총회 강행. 이수호 조합장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한 1층 전시장 A홀 전체를 대관했고 관할구청 및 코엑스와 행사 주최자로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쓰고 밤새 설득을 거듭해 대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남구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코엑스에서도 대관 계약 취소를 통보했지만 조합은 충분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개인용 장갑 등을 준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구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신한, LG, CJ 빅데이터 의기투합. 신한은행은 LG U+,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빅데이터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3사는 빅데이터 공유 및 융합 데이터 개발, 융합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데이터 신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협업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결과물로 서울시 상권별 거주자 소비 성향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유사 상권 군집화, 특정 상권 거주자 프로파일링, 해당 상권 거주자 소비 성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거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골목 상권 분석 등에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공정리, 인블리 등 후기 조작한 SNS 쇼핑몰 7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북원 FNC에 인블리, 하늘하늘, 86프로젝트 등 SNS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의 고객 기만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렸습니다. 특히 북원 FNC는 지난해 품질 논란, 명품 카피 논란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여러 부문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며 1년 만에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6. 기소냐 불기소냐, 이재용 운명의 26일. 오는 26일 대검찰청 산하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안을 내놓더라도 검찰은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한 번도 권고안을 거스른 적 없기 때문에 삼성은 물론 재계도 그 결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7. 1+1 재포장 금지 논란에 환경부 원점 재검토. 환경부가 불필요한 재포장 폐기물을 줄이겠다며 1+1이나 묶음 등 할인 판매 규제에 나섰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규제 시행 시기 등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 등을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8. 한국 GDP 대비 가계빚 증가 속도 43개국 중 1위. 21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95.5%로 직전 분기 대비 1.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 증가세 수치는 홍콩과 함께 전 세계 43개국 중 공동 1위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 절대 수준은 스위스,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네덜란드 다음 7위였습니다. 9. 암울한 제조업, 기업 절반 경영 여건 3에서 4월보다 악화.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8개사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기업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를 조사한 결과 45.2%가 3에서 4월에 비해 현재 경영 여건이 더 악화됐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철강, 조선 순으로 악화됐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약, 기계 등은 업황이 크게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수출을 꼽았습니다. 이어 자금난 내수 판매, 조달 생산, 고용 유지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10. 가상화폐,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방안 내달 발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다만 과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 업계는 기타 소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과세의 편리성을 고려해 기타 소득세로 물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또 세법 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입니다. 11. 코로나 영향의 무역항 물동량 석 달째 급감. 감소폭 커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5월 항만 물동량이 1억 1,874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0% 줄었습니다. 항만 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로 3월에 2.7%, 4월에는 8.9% 각각 감소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물동량이 줄고 감소폭도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항만 물동량 중 수출입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0% 감소한 1억 32만 톤으로 집계됐고 연안 물동량은 인천 지역 모래 채취 허가로 지난해보다 0.6% 증가했습니다. 12. 7월부터 태극 문양 반사필름 자동차 번호판 도입. 다음 달부터 태극 문양과 국가 축약 문자 코드,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 차량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게 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기존 7자리 번호판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해 8자리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 없이 필름식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13. 주요 국가들 수소 경제 활성화 협력 강화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16에서 19일 4일간 제33차 국제수소 연료 전지 파트너십 총회에 참석해 세계적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과 국방물류 상용 및 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수소 경제 확산 위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14. 이마트, 카카오 프렌즈 캠핑용품 한정 판매. 이마트가 카카오 프렌즈와 손잡고 한정판 캠핑용품을 선보입니다. 21일 이마트는 카카오 프렌즈와의 협업을 통해 캠핑 테마 캐릭터가 그려진 캠핑용품 8종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아웃도어 활동인 캠핑의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에 카카오 프렌즈와의 협업한 캠핑용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5. 언택트 확산. 화장품도 온라인 구매가 대세. ssg.com 뷰티 전문관 먼데이 문의 상반기 결산 행사를 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소비 흐름과 맞물려 오프라인 구매 중심이던 뷰티 상품 매출이 꾸준히 늘어난 덕분입니다. 이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비대면 언택트 소비 문화가 확산되며 화장품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와도 일치합니다.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착용하면서 관련 상품 판매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도 이유입니다. 16. 인도 중국산 불매 움직임, 한국 기업의 반사이익 줄까? 인도가 국경 무력 충돌을 빚고 있는 중국산 불매 운동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가전, 기계류 등 여러 분야에서 저가 중국산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한국 제품의 시장 확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인도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인도 상공부 자료 따르면 인도의 2018에서 2019 회계연도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는 536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중국산 전자기기류, 활성원료의약품이 인도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9.6%,
38.4%나 됩니다. 17. 매각 공식화 쌍용차. 새 주인은 쌍용 자동차 매각 주관사 선정과 해외 전략적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이 본격화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쌍용차의 새로운 주인입니다. 상하이차에 이어 마힌드라를 거쳐 쌍용차를 새롭게 인수할 업체를 두고 업계에서는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 인수 후보로는 중국 완성차 업체 2곳과 미국 및 유럽 완성차 업체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설익은 단계입니다. 18. 신라젠. 상장 폐지 심사 돌입. 주식, 휴지 조각 되나. 바이오 신라젠이 결국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코스닥 시장 퇴출 기로에 섰습니다. 한때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며 바이오 종목들의 우상으로 떠올랐던 신라젠이 전 현직 임원 9명이 부정거래,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리면서 17만 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까지는 최장 2년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19. 미혼 남녀 절반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시장 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지난 4월 전국만 19에서 45세 미혼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비율은 18.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4.5%는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선호하는 결혼식 유형은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식이 36.1%로 가장 많았고 가까운 지인만 초대한 소규모 결혼식이 32.3%로 뒤들렸습니다. 20. 롯데리아 9년 만에 인도네시아 완전 철수. 롯데리아는 2011년 10월 19일 자카르타 롯데마트 클라파가딩점에서 인도네시아 1호점을 개점하고 그동안 최대 35개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35개 매장 중에는 함께 운영한 커피 전문점 렌제리너스 커피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패스트푸드 시장을 KFC와 맥도날드 등 글로벌 브랜드가 이미 선점하고 있어 점유율 1%를 넘지 못한 채 고전했습니다. KFC와 맥도날드의 현지 시장 점유율은 80%에 가깝습니다. 롯데리아는 롯데마트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롯데그룹 계열사와 동반 시너지를 창출하려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매출 부진으로 매장 수를 줄이다 결국 철수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